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공지사항을 올리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공지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배송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도 많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절 때는 주문 마감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메시지, 뭐 그런 부분들도 제공할 수가 있겠고, 또 즉시 할인을 통해서 한정된 기간 동안 할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를 줄 때 공지사항을 등록을 해주게 되면 상품 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 전체 상품에 노출을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군이 많고 카테고리가 다양한 경우에는 개별 상품에 따른 또 개별 공지가 가능하고, 전체 공지를 공통적으로 올리고 또 개별 공지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공지사항을 활용을 하는 것도 그 판매 목적을 넘어서 소비자들과의 소통의 의미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지사항은 팝업창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기간 설정을 통해서 필요한 기간만큼 공지사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푸드 윈도우에 입점을 한 상품군에는 공지사항 등록을 해도 공지사항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 페이지에 별도로 넣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푸드 윈도우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몰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지사항을 등록을 해보고 또 공지사항의 활용 이야기를 한번 화면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은 상품 관리에 공지사항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이 좀 화면이 달랐었는데, 이제 기능이 많이 더 보완되고 또 이제 고도화되면서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블로그 포스팅하는 형태 또는 스마트 에디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공지사항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을 다룰 수 있는 경우라면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날이나 아니면 그 명절에 관련된 이미지를 뒷배경으로 놓고 그 안에 텍스트를 넣는 경우도 있고, 새해가 됐을 때 감사의 인사를 또 이렇게 전체 상품에 공지사항으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전략적인 부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을 한번 등록을 해 보겠는데요. 공지사항을 등록을 하려면 상품 관리, 상품 관리에 공지사항 관리에 가보면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공지사항에 뭐 분류가 있는데,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면 상품으로 선택을 해주고, 일반 공지면 일반 공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용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이제 나중에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공지사항을 올렸는지에 대한 분류 인덱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분류와 제목, 상품 상세 내용 부분은 그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 정보가 되겠습니다. 중요 공지사항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제목은 배송 일정 안내, 상품 공지사항 상세는 스마트 에디터로 작성을 해서 우리 블로그나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처럼 공지사항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에디터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공지사항을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스마트 에디터가 화면에 뜨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예제이기 때문에 배송 일정 안내, 네, 이런 형태로 해서 공지사항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을 한번 20포인트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포인트로 해볼까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네, 등록. 그럼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전시 위치는 전체로 해주면 좋겠고,
모든 상품에 노출을 할 경우에는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을 하면 등록되어 있는 스토어의 모든 상품에 해당 공지사항이 공통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전시 기간은 특정 기간에만 노출하고자 할 때는 전시 기간을 설정함을 해서 기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팝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는 보여지지는 않는 기능이지만 PC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때는 팝업 설정을 해두게 되면 시각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정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짜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부터 내일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정 전까지 해서 공지사항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송 일정 안내라는 부분으로 제목을 잡았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그러면 공지사항이 잘 저장되었다고 화면에 나오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등록한 공지사항이 가장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공지사항을 등록을 했을 때 분류가 일반인지 상품인지 배송 지연인지 이런 부분으로 관리 목적으로 목록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보여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지사항이 현재 잘 등록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9714 상품을 한번 공지사항이 어떻게 등록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한 공지사항을 수정을 하려면 상품 관리의 공지사항 관리에서 해당 수정하고자 하는 공지사항을 선택해 준 다음에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수정하기에 가서 해당 내용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고 최종 공지사항 수정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상품별로 공지사항을 이제 연계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면, 상품 관리에 상품 조회 수정을 누른 다음에 내가 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상품명을 선택을 해줍니다. 상품이 하나인 경우는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 개의 상품이 입점이 되어 있는 경우는 상품별 공지사항을 올릴 수가 있는 기능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정보 수정에 쭉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공지사항 설정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상세 페이지 가장 하단에 공지사항 설정함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설정함으로 해주면 팝업 창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등록한 공지사항 목록이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지사항을 선택해 주게 되면 이 상품은 이 특정 상품이라는 상품의 공지사항의 내용이 이 공지사항과 연계돼서 보여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지사항이 있고, 이렇게 시험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특정 상품에 대한 공지사항을 미리 좀 업로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보이는 거죠. 위에 보이는 전체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추가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전체 공지와 이제 추가 공지가 겹치지 않게 하려면 공지사항을 전체 공지로 하지 않고 그냥 공지사항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A, B, C, D로 등록을 하고 각각 A, B, C, D 이런 형태로 각각 상품에 맞게끔 공지사항을 등록을 하면 해당 공지사항을 상품별로 노출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정 상품 공지사항 내용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상품 관리, 공지사항 관리에 가서 상품 스마트스토어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화면으로 봤던 시험 공지사항 2 블루베리 출하 시기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여기 좀 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중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왔을 때
공지사항을 활용하는 것도 스마트스토어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판로 개척이 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화이팅!